여러분, 2학기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으나 그것은 제가 굳이 다 어른된 여러분 앞에 출석이 저조하다, 체크한다 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성인이 되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대면을 하면서 힌트를 좀 주려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부득불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공강하고,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화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아마 만들어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이 계단처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려 붙여야 되고 크기 조절해야 되고 색깔 내야 되고. 다음 오른쪽 보면은 여러분이 대화할 때 무대 공포를 느끼느냐, 여러 사람 앞에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뒤에 사람이 있는데 배우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우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이니까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 그렇죠. 이것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수업을 할 때 조사한 연구 내용일 수도 있고, 다음에 광고일 수도 있고, 다음에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표를 하면서 뭔가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설명 하나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단순한 발표 행위를 떠나서 시청각 자료를 상대방한테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를 움직이거나 뭔가 전달하는 기능을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이라 그런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템플릿이라는 용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템플릿은 뭐고 하면은 형판, 형틀,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몰드,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빵을 만들죠, 그죠? 빵이 모양이 없는 빵도 있습니다만은 빵은 사각이라든지, 다음에 둥근 모양이라든지, 혹은 타원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주먹밥도 마찬가지죠. 같은 모양을 찍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틀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템플릿이라고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 샘플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립과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제과에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입니다. 자, 식빵 틀이 되겠죠, 그죠? 식빵 틀이 되겠고, 요거는 사각 틀이 되겠네요. 조금 납작한 거. 뭐 등등 마들렌 틀도 있고, 다음에 브리오시 틀도 있고, 다음에 바나나 빵 틀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빵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다.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시죠, 그죠? 케이크 좋아하는데 이것이 케이크의 시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크 팬을 1호, 2호, 3호, 3호 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해서 높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죠? 일단은 원형이 기본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어떤 얼그레이 스펀지 케이크라는 그래요. 스펀지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시트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장식을 해서 마지막 하는다. 이것이 어떻게 뭐다? 이것이 템플릿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제과가 뭔지 아시죠? 이름이 마자로 시작됩니다. 마들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마들렌을 하기 위해서, 조각비 모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왼쪽에 있는 이 형태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딱 끝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모든 이 모양은 빵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디저트를 만들 때 필요한
형틀,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파워포인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항공기 운영 방안 제안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12장이 되어 있네요. 그죠? 12장.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고, 전부 내용이 틀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부서장이나 팀장이 뭔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표로 되어 있고, 그죠? 요거는 원판에다가 되어 있고, 상당히 힘듭니다. 각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많이 배워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 졸업과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있겠죠.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5곳을 조사하게 하면 어떻게 사람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다음에 템플릿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를 들으려는 사람은 또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경주 시민인가? 혹은 학생인가? 혹은 레포터 순수하게 발표용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게 돼야 됩니다. 그럼 카페에 관련돼서 황리단길이나 보문단지나 다음에 디저트 카페도 가보고 다음에 브런치 카페도 가보고 사진도 찍고 시식도 하고 물론 돈도 들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동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글도 기자가 글을 쓰듯이 글도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문도 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인터뷰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장석에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됩니다. 몇 장짜리를 만들 것인가. 10장짜리인지 20장짜리인지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개당 1분 잡으면 어떻게 10분 발표 같으면 10장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다음에 5분 발표 같으면 5장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순수한 글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번뜩번뜩 플래시도 넣고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넣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발표하고 듣는 사람은 교정을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보 자료 수집해서 시나리오 작성 및 시각 자료가 풍부하면은 이걸 가지고 템플릿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항공기 운영 방안 제안서 혹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주 베스트 카페 파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저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건데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A, B, C, D, E. 자,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내지는 심볼이 또 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나무 인형이 또 걸어가는 것도 다르고 글자 크기 다르고 다음에 색깔 다르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전문가 내지는 고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되었습니다. 자, 좋은 행동, 다음에 좋지 않는 행동인데,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펜을 가지고 있죠. 자, 좋은 행동은 뭡니까? 강의실 중앙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게 낫다. 물론, 옆으로 좌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에서 하고, 한참 뒤에 비출 때는 글자가 다음에 몸에 중첩되니까 조금 비껴나면 좋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안정감 있게 서 있는다. 그죠? 손을 양손을 들고 다음에 쥐봉을 들고 다음에 스크린 쪽으로 약 30도 돌린 자세. 자, 세 번째 그죠? 발표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 복판에 있으면 발표 화면을 가리죠. 근데 처음 할 때는 어떻게? 정중앙에 있는 게 낫다. 공간을 의도적으로 약간씩 이동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좌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 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조금 덜 심심하죠. 근데 가만히 서서 그리고 손짓 발짓 하나도 없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 해서 글을 줄줄줄 읽으면 그것도 좋아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어떤 데는 청중을 향해서 한번 이동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쇼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좋은 행동을 6가지 이야기했는데 3가지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만한 먼독자. 어떨 때 보면은 짝다리를 짚거나, 그죠? 가만히 서 있거나, 몸이 흔들거리는 거나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청중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등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하는 대로 따라 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연습해서 그대로 숙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노트 보면서 그대로 읽기. 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숙달되기 힘드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보세요.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무대 공포증이 없어야 된다는데 이 배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대 공포증만 하면은 관객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연이나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개인한테 나오는 불안, 초조, 공포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떨리고, 그렇죠.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고, 물론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덜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 결국 뭡니까? 공포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젠테이션은 할 수 없거나 다음에 그거 된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말빨이 소위 말해서 센 사람, 다음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수정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다면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을. 물론 조금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은 연습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5장짜리든 10분짜리든 10분이라 하면 어떻게 한 9분 정도 하면서 청중을 둘러보면서 쇼 하듯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에 자꾸 하세요. 테스트, 1, 2, 3, 1, 2, 3, 하면서 높은 음, 낮은 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뭡니까? 쥐봉을 들고 어떻게 손을 다음에 손목을 진다든지 다음에 팔을 벌린다든지 그런 액션을 많이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유튜브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누가 찍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교정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스트레칭을 또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두 번째 보면은 또 바나나 먹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가 안정시키 준대요. 그죠? 그리고 껌을 씹는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껌 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금하라. 자, 그 다음 운동하는 방법은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가볍게, 그렇죠. 이렇게 어깨를 들썩인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이렇게 한번 쳐본다든지, 아니면 깍지를 껴본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도리도리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신감이 생긴다. 자,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일찍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하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줄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유머를 한번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딱딱하죠? 저도 뭐 유머를 지금 수업하면서 잘 안 쓰는데 유머를 쓰면 된다. 그리고 말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말해볼까요? 제가 하는 말 잘 들립니까? 이거 하고. 자, 여러분 조금 띄우고. 자, 준비가 됐나요?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금 띄우고, 그죠? 그래서 말 빠른 것이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이런 완급을 줘야 된다. 천천히 말하기도 괜찮다. 그래 극복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여러분 개척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할 때 가벼운 유머를 한번 또 해볼게요. 한국인은 거. 자, 이거 뭡니까? 자, 줄이 털기라 그러죠. 줄이 털기. 이름이 줄이가 아니고 줄이 뭡니까? 줄이는 이렇게 막대기를 죄인 옆에 여기서 무릎과 발 사이에 하고 어떻게 이걸 털면 어떻게 거의 고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 한국인에게 고문을 하는 방법 8가지.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참 고통이죠. 그죠? 자, 라면 자체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깍두기라든지 김치. 자,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인터넷 속도 10MB로 줄인다. 그게 죽습니다. 그죠? 성질 급합니다. 그죠? 자,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여러분들은 학생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직장인들은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이나 한두 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안 되죠. 그죠? 도착이 1분 전, 2분 전에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5번째,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한다. 이것도 참 고통이죠. 그죠? 다음에 6번,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그죠? 7번, 쌀 때 핸드폰을 못 갖게 한다. 8번,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8가지를 한번 자연스럽게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PPT를 발표할 호텔 외식 조력과 김상칠 교수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힌트는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땡큐.